서남부에 자리하고 있던 마한 지역 유물 중에 독특한 모양의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토기가 좀 특이한데요. 이게 아산, 충청남도 아산의 탐정 지역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이것은 새 형상을 한 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이 발굴된 유물입니다. 오리형의 토기인데요. 이것은 아마 이 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무나 이런 걸 끼워서 그 무덤을 장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솥대처럼 나무에 끼워 무덤 장식을 하던 것이다. 네, 새는 우리 마한 지역에서 보면은 솥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동 시대의 그런 유물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한의 톡이라든지 장식품에 이런 새 모양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이것이 아마 금동관에까지도 아마 그 디자인에 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한 지역에는 소도라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는데 소도의 상징물이 바로 솥대다. 지금도 옛 마한 땅인 충청도 지역에서 솥대를 만들고 있는 조각가 윤영호 씨. 마한 사람들에게 새는 어떤 의미였을까? 다른 네 발 달린 짐승은 하늘로 더 가까이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는 장대보다 더 높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솥대는 바로 거기에 제일 필요한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문 청동기에 그려진 솥대는 청동기 시대 마한의 새 숭배 사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내려와 가지고 부여계 통해 백제가 이제 고구려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강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한강역 이미 하는 세력들이 마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럼 백제는 결국 이 마한 세력들을 정복하든가 마한 세력들을 흡수하든가 이래 하면서 자기를 이제 키워나가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한성 시기 마한 세력을 통합해 나가고자 했던 백제 왕실의 지혜가 금동관에 담겨 있다. 그러나 고깔모자 모양의 관은 쓰기에 불편해 보인다. 과연 어떻게 썼을까? 백제 지역에서 출토되는 기와 조각에 백제 사람들이 썼던 모자 모양이 새겨져 있다. 금동관처럼 고깔모자에 날개 장식을 달고 있다. 또 다른 기와에서도 고깔모자를 쓴 사람이 새겨져 있다. 백제 사람들은 고깔모자 형태의 모자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깔모자를 쓰는 방법은 양지 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 사신은 긴 머리를 상투 틀고 그 위에 모자를 올렸다. 상투가 모자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이 중앙에 안쪽에서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니까 이제 붉은색의 그 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실을 이 중앙 부분에 연결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턱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이제 금동관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금동관을 쓰고 지역민들을 다스렸을 지방의 세력가들. 그것은 백제 왕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았다는 최고의 상징물이다. 지방 지배 체제가 확립되기 전인 한성 시기, 금동관은 백제 왕실과 지방을 이어준 매개체였다. 일곱 점의 백제 금동관은 백제 왕실의 관문화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백제 왕실은 북방 문화와 토속적인 마한의 문화를 융합해서 독특한 형태의 금속재 관을 만들어 썼고 이를 지방에도 내려보냈습니다. 백제 금동관은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었죠. 한데 한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 금동관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던 시기인 4세기 말과 5세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자, 과연 왜 백제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금동관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던 걸까요? 금동관은 한성 백제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두 점의 금동관을 토해낸 공주 수촌리 무덤은 금강 중류에 위치해 있다. 공주 수촌리를 지나 금강 하구로 내려오면 웅포 나루터를 만난다. 지금은 나루터 자리에 정자 한 채만 세워져 있지만 웅포는 오랜 세월 금강 하구 사람들에게 교통의 요지였다. 웅포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동관이 나온 익산 입점리에 백제 고분군이 있다. 금동관이 발견된 무덤은 큰 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그 권력자가 있었을 때에는 육로부담도 해로를 통해 가지고 교통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교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아마 이 해로를 통해 가지고 된 게 아니겠는가. 금동관을 지방에 내려보내던 4세기 말과 5세기 때 백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근초고왕 이후 영토가 넓어진 백제와 남진 정책을 펼치는 고구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 이러한 거점 지역의 유세품을 사용하고 그 거점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얻어내고 또 그것이 또 군사력과 경제력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강은 지방으로부터 곡물과 세금을 빠르게 거둘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 때엔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의 세력가들은 왜 백제 왕실에 협조했을까? 지방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 중앙에 적극적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백제 중앙의 권위를 인정받음으로 해서 지방에서 자기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금동관부가 사례될 때요. 이 즈음에. 그렇다면 백제 왕실은 왜 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가인 고흥길두리에 금동관을 보냈을까? 금동관이 출토된 고흥길두리 무덤에 서면 남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인다. 그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다. 그래서 백제가 가야권이나 신라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대마도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그런 바다를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아마 항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고흥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백제 왕실이 지방에 금동관을 보내던 시기, 백제가 고흥을 통해 외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다. 일본 큐슈 지역에 위치한 에다 후나야마 고분. 일본의 전형적인 고분 형태인 전방 후원분에 횡구식 석관이 있다. 이 횡구식 석관 안에서 놀라운 유물이 나왔다. 백제것과 똑같이 생긴 금동관이 나온 것이다. 현재 금동관은 도쿄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고깔모자 형태의 수발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백제 금동관이다. 학계에서는 백제에서 직접 보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와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던 시기, 외와의 교류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체제가 확립되기 전 한성 시기, 백제는 지방의 주요 거점 지역의 세력들에게 금동관을 하사하면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갔다. 금동관은 그 지역이 백제의 지배권에 흡수돼 있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다.
저는 금동관무에 대한 기본 속성이 백제의 지배체제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